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EO 북 인사이트 손앵커의 더 책방 손지혜입니다. 오늘은 성균관대학 최재분 교수의 Phono Sapiens Code Change 9 그 두 번째 시간으로 Change 1 메타 인지입니다. 콕 집어 핵심 애프터 코로나 시대 인류의 표준은 이제 Phono Sapiens이다. 자, 인류의 새로운 표준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새로운 표준이 등장한 세계를 인정하고 문명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어야 새로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새로운 시대의 표준 바로 소개합니다. 메타 인지, 즉 내가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를 아는 능력, 나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자아적 인식이라고 합니다. 더 높은 차원의 생각, 하늘에서 나를 내려다보는 것과 같은 생각입니다. 메타인지가 높은 사람들이 목표에 대한 성취도가 높다고 알려져 아이들의 메타인지를 어떻게 높이느냐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내가 과연 누구인지 멀리 떨어져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나야 부족한 것을 빠르게 채우고 능력을 개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포노 사피엔스가 인류의 표준이 되었다면 메타인지에 대한 기준도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까지의 지적 능력은 사회에 나가 성공하려면 학교에서 시험을 잘 봐야 하고 공부하고 이해해서 그것을 누군가에게 설명할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을 갖게 되면 메타인지는 그것을 내가 아는 것으로 인지합니다. 그런데 포노 사피엔스는 지적 영역을 확대할 수 있는 검색이라는 새로운 능력을 지녔습니다. 소위 일 잘하는 것, 업무 능력이 출중하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잘하는 사람이 듣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들은 자기가 뭘 할 때 잘하고 뭘 할 때 남들보다 좀 느리거나 부족한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일단 메타인지가 높죠. 이미 많은 사람이 자신의 장단점을 파악할 수 있지만 차이가 생기는 것은 다음부터입니다. 나의 특장점과 부족한 점을 알았을 때 이들은 부족한 점을 메꾸기 위해 시간을 할애하지 않습니다. 대신 잘하는 것을 더 잘 해내는 쪽으로 방향을 틀고 그렇지 못한 부분은 그걸 잘하는 사람과 일을 나누거나 아웃소싱합니다. 마치 지식을 검색하듯 나에게 필요한 인력을 언제든지 찾아내어 활용할 수 있죠. 나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메타인지와 더불어 인간관계망과 검색이라는 능력을 갖춘 포노 사피엔스들은 이렇게 일을 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드론 천재로 알려진 초등학생 진도영 군입니다. 전교생이 12명으로 기존의 교육 방식이라면 드론이나 코딩 드론, 인공지능 모두 꿈도 못 꿀 교육 환경인 익산 용성초등학교 학생 진도영 군. 진도영 군은 초등학교 4학년 시절 공군 참모총장대 전국대회에서 가장 빠르게 드론을 조종해 챔피언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그 기록은 고등부를 뛰어넘었습니다. 5학년이 되자 코딩 드론에 푹 빠졌죠. 드론에 프로그램을 더하면 카메라로 물체를 인식해 스스로 날아다니는 인공지능 드론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초등학생인 진도영 군은 드론과 코딩, 인공지능을 배우고 있습니다. 결정적 도움을 준 것이 유튜브입니다. 유튜브에는 높은 수준의 드론 조종법이 모두 있습니다. 영상학습에 익숙한 요즘 아이들답게 진도영 군은 고난도의 조종법을 유튜브를 통해 빠르게 익히기 시작했고 코딩도 인터넷을 통해 배웠습니다. 많은 사람이 개발해 공유해 놓은 오픈소스를 이용해 드론을 날려보고 거기에 또 자신의 호기심을 실현하여 더합니다. 사물을 인식하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은 구글의 오픈소스를 이용해 작성했습니다. 초등학생이 드론 조정, 코딩 드론, 그리고 인공지능 프로그램까지 유튜브를 통해 학습하는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이렇게 인터넷과 유튜브를 통해 스스로 학습이 가능하다는 것을 경험한 진도영 군의 메타인지는 어떻게 변화할까요? 자신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때 내가 알고 있는 것과 인터넷을 통해 학습하면 배울 수 있는 것에 대한 정의가 크게 확대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더 멋진 일에 도전하고 또 성취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상상력의 그라운드 메타인지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국민들이 모두 공포에 떨고 있을 때 정부도 생각하지 못한 인터넷 위치 기반 확진자 방문지 및 진료소 확인 사이트 코로나 알림이라는 앱을 개발한 대학생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알림이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들이 어디를 다녔는지 위치 기반으로 지도상에 정확하게 표시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해줌으로써 위험 지역을 피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순식간에 수백만 명의 사용자가 접속하고 활용하면서 개발자인 3명의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크게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엄청난 예산을 쏟아부어 확진자들이 어디로 다녔습니다 라는 내용을 텍스트로 홈페이지에 계속해서 업데이트했지만 그것만으로는 시민들이 확진자의 정확한 위치를 직관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웠죠. 이 3명의 학생들은 질본이 제공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도 위에 위치를 표시하는 방법을 찾아냈고 그것을 디지털 플랫폼에 올렸습니다. 하룻밤 만에 말이죠. 더욱 놀라운 것은 셋 중 누구도 소프트웨어 전공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멋쟁이 사자처럼 이라는 대학연합 동아리 출신이라고 밝힌 이 학생들은 창업을 위한 IT 기술을 동아리 선배들과 동아리에서 구축한 교육 컨텐츠를 통해 학습했습니다. 이 창업을 꿈꾸는 삼총사는 배달의 민족 쿠팡처럼 디지털 플랫폼에서 새로운 사업을 성공하기 위해 멋쟁이 사자처럼에 가입하고 코딩 실력을 키웠습니다. 앞서간 선배들이 만든 교육 자료를 보고 동아리에 공개된 오픈소스를 활용해 이것저것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창업 아이템을 찾아뜬 거죠. 그렇다면 돈과 인력이 훨씬 풍족한 정부기관에서는 왜 이런 서비스를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텍스트 기반의 자료만 올린 것일까요? 이 청년들은 단 하루 고생하여 개발할 수 있었던 서비스인데 말이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기획 단계에서 가졌던 근본적인 생각의 기준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또 업무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한계와 속도가 크게 달랐습니다. 우선 공무원은 언론 보도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업무이고 그것을 홈페이지만 올리면 된다고 기준을 설정합니다. 아이디어 회의를 하다 보면 위치 기반 웹 서비스를 하면 좋겠다는 의견도 나오겠지요. 그렇지만 과거의 경험을 떠올려 보면 발주에 입찰에 시스템 구축까지 기본적으로 적어도 몇 달은 걸린다는 의견이 힘을 얻게 되고 그때가 되면 이미 필요 없는 시스템이 될 테니 바로 포기합니다. 즉 자기가 생각하는 문제 해결 능력에 있어 한계를 설정하는 메타인지가 포노사피엔스 개발자 그룹과는 큰 차이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포노사피엔스들의 디지털 플랫폼 기획 및 개발 능력은 날이 갈수록 빠르게 성장 중입니다. 경험이 축적될수록 불가능의 영역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이고 실제 실행 능력도 매우 빨라졌습니다. 오픈소스라는 지식의 보물창고가 점점 커지면서 어떤 문제든 비슷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이미 거기에 있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암기와 문제풀이 방식의 기존 교육 시스템이 익숙한 인재와 검색과 SNS를 통해 자발적 학습을 경험한 인재 사이에 엄청난 능력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상상력의 그라운드인 메타인지에서 큰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신종 코로나 확산으로 고통받던 시기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인터넷 맵 기반, 위치 기반의 확진자 이동 경로 서비스가 등장한 것도 이러한 인재들이 전 세계에 확산되어 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인터넷을 통해 학습하고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소통하고 오픈소스 전문 자료를 활용해 디자이너, 엔지니어, 마케터, 개발자가 함께 협업하는 프로젝트를 경험해 본 사람은 능력의 한계 자체가 달라집니다. 어려서부터 이런 교육을 받으면 그 한계는 더욱 커지겠죠. 어떤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추진할 때 기준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준이 달라지면 모든 것이 달라지니까요. 동시에 그 일을 어떤 방식으로 얼마간의 기간에 완성할 수 있는지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같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질병본부 게시판을 만들 것인지 코로나 알림이를 만들 것인지는 바로 이런 기획 과정에 의해 달라집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능력을 측정하는 메타인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디지털 플랫폼 기반 생활이 인류의 표준이 되었다면 이렇게 모든 일의 기준 역시 달라져야 합니다.
나 스스로 다르게 배우고 훈련해야 합니다. 내 생각의 기준을 바꾸는 어려운 길을 가야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메타인지가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출발점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포스트 코로나로 변화된 세상의 기준에 대한 인사이트를 다루고 있는 포노 사피엔스 코드 체인지 9. 오늘은 메타인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알면 한계가 사라진다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문득 햄릿의 유명한 대사가 생각나네요.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이다.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 문제는 바뀐 세상의 표준에 얼마나 잘 빨리 적응하고 활용하느냐의 능력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미지네이션, 생각의 크기가 현실의 크기를 만든다에 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책을 통해 인사이트를 전해드리는 CEO 북 인사이트, 손앵커의 더 책방 손지혜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손지혜였습니다.